오늘 의사협회에서 성명 내줬죠. 그 내용도 봤고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양측의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나마 좀 만나시게 되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 좀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본 그 상황, 병원 상황은 어쨌든 양측이 갈등을 줄이지 못해서 벌어진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1분씩 짧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특히 환자들요. 지금 수술이 원래 예정돼 있다가 취소됐던 그 환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두 번째는 그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제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한 2, 3일째 집에 못 들어가시면서 계속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좀 속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갈등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많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말씀 들었고요. 김태구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기피과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가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은 저희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많이 동떨어진 갑자기 2,000명 정원이라는 수를 일방적으로 좀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이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초법적인 어떤 제재를 저희들한테 가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욱더 좀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지금의 갈등이 왜 시작됐을까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근본적인 진단부터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면 대응 방법도 틀리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박창환께 먼저 여쭤보죠.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 좀 한계에 봉착하고 좀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병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다니는 큰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롭게 이제 크게 수요가 폭증하는 이제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비급여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의료라고 하는 안에도 이 안에 불균형이 좀 심해지면서 의사들의 수급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좀 불일치하고 있다. 수요는 이제 고령화 등으로 이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불균형이 더 심각하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이제 긴 대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경 진료를 위해서 이제 멀리 오고 예. 또 환자 천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뭐 지역 병원에서 보면은 심각한 이제 구인난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임금도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 정작 이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그 의료진들은 잦은 당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의 삶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대통령 모시고 한 행사에서도 그 어떤 교수님 아이 졸업식 한 번도 못 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생겼는데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호법 사태에서도 있었지만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의사의 업무냐 간호사의 업무냐 이런 갈등들 이것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병원에 우리 의사가 좀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제가 그 활동 의사 수는 지난 10년간에 보면은 약 한 2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만 4천 명인데요. 예. 이걸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개원가는 3.8%가 늘었어요. 근데 봉지기는 6만 4천으로 해가지고 1.4%가 늘었습니다. 차이가 난다. 평균. 예, 그러니까 개원가가 훨씬 많이 늘고
그 병원에 있는 봉직자 숫자는 좀 적게 늘은 것이죠. 예, 그런 이런- 쟁점들도 이자가 좀 따져보는 걸로 예, 하고요. 예, 자, 예. 일단은 그러면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가요, 김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측의 대부분 발표 내용이나 학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OECD 기준 숫자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각 나라의 어떤 의료 보장 체계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인구 수당 의사 수로 대비해서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의사 수는 정말 많지만은 예. 그분들이 산모를 출산할 때 자동차 내에서 출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줄 정도로 그만큼 의사들이 만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것 같고, 대신 저희 나라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예약 시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몇 개월씩 걸려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9만 명 이상을 넘는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이 길거나 혹시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의사 부족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정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맞습니다. 대부분 개원가는 좀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봉직이라든지 필수 의료과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부분은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또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그런 원인에서 저희들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 인구 수가 줄면 의료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 이유를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된 이유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그 학자분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아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보고서들은 어떤 장기 추세를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이용 어떤 수준과 고령화입니다. 근데 모델링을 할 때 고령화로 잡았다 그랬었는데 고령화 부분은 70%에서 80% 정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 건강한 어떤 지표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또 그때 의료 이용 수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 거품이 많다고 저희들이 전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대한민국이 외국과 비교해서 약 3배 정도의 의료 이용 횟수가 많다는 거죠. 즉 만약에 과도한 의료 이용 횟수를 줄여 나간다면은 오히려 10,000명 정원보다는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래 횟수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향후에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아마 10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을 한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즉 의료 인력의 업무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10년 뒤에 진단치료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족분에 대한 보고서에는 많은 허점과 결과치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에 좀 여러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 차관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나리오에 넣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많이 부족하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보아서 10,000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공통점은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왜 15,000명이 35년에 가면 부족하다고 했냐면, 그럼 현재는 안 부족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분석을 하였고, 현재도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15,000이 부족한데, 그럼 이거를 다 증원으로 채우지를 말고 그 중에 10,000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5,000명은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 증진, 예. 예방의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사 인력의 또 재배치.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예. 뭐 총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는 많고 어디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죠. 예, 그런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5천 정도는 흡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는 그 줄기를 다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줄기 자체는 10,000명을 증원을 통해 해야 되고 나머지 주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흡수해낼 수 있겠다. 이 그런 얘기는 판단입니다. 전공의 협회 그 대표도 한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의료 업무가 효율화될 거기 때문에 의사 수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효율화가 돼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진단 같은데 지금 AI나 이런 게 도입이 돼가지고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예. 시간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진단하고 하는 기본 시간들을 뭐 100에 들어가는 것들을 뭐 50이나 20이나 이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완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줄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 52시간제도 도입이 됐고 앞으로 네. 의사들의 근무 시간도 좀 그렇습니다.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근무 부분까지 고려하신 시간도 거죠? 지금 원래는 전공의들이 최근에는 77시간 일을 하거든요. 과거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을 했습니다. 많이 줄었고 지금 앞으로 더 줄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요구 사항도. 그래서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워라밸을 지금 강조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료계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게 맞는 것이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이것들을 막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짚어주신 그 쟁점들 차차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